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진행을 맡은 곽승희입니다. 남들은 놓치는 문제를 너무나 빨리 캐치해서 고독한 황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고독하게 보이나요? 아닌가요?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뭐 외로움은 항상 느끼죠. 그거는 저희 천형이라 생각하고 다는데, 그런데 그거하고 내가 지금 이 방송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는 상담 사연이 도착하면은 그 사연의 문제를 파악해 주시니까. 그거는 황심소를 하기 위한 저의 뭐 약간의 취미 활동 내지는 소명 뭐 이런 거죠. 소명 취미가 이렇게 럭셔리예요? 이게 럭셔리하게 보이세요? 취미인데 막 되게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박사님 말을 경청하고. 취미는 원래 많은 사람들하고 하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외로우니까 많은 사람하고 내 취미를 공유할 때 내가 외로움을 좀 덜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취미네요. 아까는 상당히 불쌍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니 이제는 또 좋은 취미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언제, 저는 항상 박사님을 존경과 애정의 눈빛으로. 그렇죠. 뭐 인성이 뭐 좀 안 됐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존경과 애정은 또 불쌍하다는 박사님한테는 말이죠. 인성이 안 됐다는 말이 곧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지금 또 욕하신 거죠? 아니, 설마요. 원래 박사님 욕은 제 역할이 아니라 이 박사님의 지성을 능가하기 일보 직전인 둘리님이 맡아서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되셨어요? 그래요? 네. 나는 포유류스로서 호모사피엔스라서 인성을 가졌어요. 전 인성이 없고 박사님은 인성이 안 되셨고 뭐 파성. 파성을 갖춘 건가요? 파성을 갖췄고 난 인성을 갖췄고. 네. 신인류가 될 때까지. 그렇죠. 네. 그때까지. 신파성. 네. 네, 오늘 심파성을 가지신 둘리님이 사연을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요즘 대입 공론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에 고민이 늘어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에 넘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20% 안팎인 수능 전형의 모집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요. 아울러 수능 절대평가 과목은 현재 영어, 한국사에 제2외국어 한문을 추가하고 나머지 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 수능의 수시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고교 학점제의 도입, 수능의 절대평가 실행이었습니다. 탈출구 없는 블랙홀 같은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그나마 경쟁교육을 벗어날 수 있는 걸음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었습니다. 입시제도, 경쟁에 치여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실패와 좌절을 학습하며 스스로 못났다라고 여기는 학생들을 보면서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저 역시 많은 좌절을 맛봤으니까요. 대입 수시 전형의 가장 큰 줄기는 교과의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인데, 교과의 비중이 높은 전형은 내신 성적에 모든 것을 거는 학생을 양성합니다. 비교과의 비중이 높은 전형은 생활기록부 부풀리기를 위한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부추기게 됩니다. 정시의 비중이 높아지면 학교가 수능 과목 위주의 수업을 하게 돼 결국 학원과 다를 바 없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돈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더 낫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현재는 이 모든 것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입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보고 있자니 문재인 정부는 정말 이 나라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제는 의문이 듭니다. 그 와중에 박사님께서 예전에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있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방법으로 국공립대 등록금을 없애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금의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입학 전형은 대학교에 맡겨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떠한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국공립대 등록금이 사라진 이후의 모습을 그리기 어려운 저와 같이 이해가 부족한 사람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앞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 테니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누가 해소해주지 않아도 저절로 해소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 박사님의 자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상한 답변. 그러게요. 평소에 얼마나 안 자상하셨으면.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특별히 자상하게 해주세요. 자상 어떻게 하면 자상하게 해줘요? 일단 자상, 둘리님을 시상. 구박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아, 둘리 씨를 구박하는 건 자상하지 않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더 자상하지 않는 그래요? 행동인데요. 근데 이분은 둘리 씨한테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본인의 질문에 대한 자상한 답변을 원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분의 질문이 뭔가요?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했을 때 어떻게 입시 위주의 교육이 벗어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진짜 고등학교 생활을 나름대로 학생들이 잘하고 대학을 가는 경쟁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경쟁은 어느 정도는 존재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경쟁이 존재한다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은 처음에 스카이 대학, 그 다음부터 뭐죠? 서성한 중경외시 네. 뭐 또 이런 거죠. 네. 이런 식의 대학의 나래비를 세우고 조금이라도 더 앞자리에 속하는 앞에 언급되는 대학을 가려는 이 경쟁 이거를 없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경쟁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독일과 블란스를 이야기를 해요. 독일과 블란스의 대학 입시 혹시 들어봤어요? 독일이나 블란스가 우리와 비슷한 대학 제도로 있다가 60년대 그것이 싹 없어졌어요. 근데 왜 그게 없어졌는가? 또 입시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재수, 뭐 사교육 이런 게 어떻게 없어졌는가? 그 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 원래부터 자기들이 대학을 왜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네. 심지어는 독일이나 블란스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북구 그 나라. 제가 몇 년 전에 OECD 프로젝트를 한다고 북구 나라들을 몇 주에 걸쳐서 쭉 학교를 탐방을 하고 거기에서 탐색을 했을 때 학부모들 인터뷰하고 교사들 학생들 인터뷰를 다 했을 때 가장 놀랐던 건요. 네. 부모들이 첫째 자기 아이가 대학을 가기를 원할까요? 아이는 지가 대학을 간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하니까 놀라셨겠죠? 그렇죠. 아, 둘리님. 눈치가 많이 늘었어. 네. 눈치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왜 대학을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 그렇죠. 대학 진학률이 20%에서 20% 중반 정도 된대요. 그래서 대학을 왜 그렇게 안 갔냐 그랬더니 왜 가냐고 묻더라고요. 기준 자체부터가 다르구나. 네, 대학을 안 가도 자기가 직업을 찾아서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왜 대학을 갔냐. 그리고 어떤 어머니 말씀, 아니 대학을 가면 그 돈을 내가 내야 되는데 왜 내가 내 애를 위해서 내가 돈을 더 써야 되냐. 자식을 덜 사랑하시나요? 아이, 그분들 자식을 사랑하죠. 그리고 아이가 가겠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돈을 주겠죠. 그렇지만은 본인의 삶에 있어서 자식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한다라는 건데 우리 애 쿨하게 안 간다고 그럴 때 잘했다고. 안 간다 그러는 자식한테 굳이 넌 대학을 가야 해. 내가 등록금을 대줄게 막 이러진 않는다. 않는다는.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대학을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착각이 거기서 대학에서 전문 교육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 나라에서의 대학이라는 거는 본인이 뭐 교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더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대학을 갈 수도 있지 이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가지 않고 18살 때부터 직업을 택해서 돈을 벌으면 그건 더 좋은 거잖아요. 네. 돈을 버는데 저 대학 자체가 네.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경쟁 때문에 더 대학을 가는 거에 힘들어지고 대학을 가야지 이 사회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라는 전제를 깐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1년에 박사가 몇 명 나오냐면 10,000명 이상이 나와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학에서나 연구소 다 합해가지고 박사가 필요한 거는 1,000명 수준밖에 안 돼요.
1년에 9,000명씩의 박사를 양성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리고 그 네. 박사는 백수가 되는 거죠. 우리는 경쟁을 줄이려고 더욱더 심하게 경쟁을 하게 만드는 놀라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난 30-4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역설적이네요. 실제로 그거는 지난 동안에 경쟁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경쟁을 심화시키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본 전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짜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대학을 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답은 그렇지 않아? 그런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그러면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또 던지는 거야. 근데 제 아닌 게 방금 박사를 예시로 들면서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죠. 근데 그럼 박사 세계 경쟁이 심해서 10,000명이 1,000명이 되기 위해서 경쟁에서 또 떨어진 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뭐로 가지고 판단을 해요? 박사 중에서 학벌이 그렇죠. 그러면 그는 경쟁의 문제인가요? 학벌이 좋은 데를 가야 되는 건가요? 학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학벌이 좋은 데를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안 하고 경쟁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학벌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벌써부터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제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문제를 이야기하면 껄끄럽고 쪽팔리니까 가짜의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놀라운 일이 교육 문제에 가장 먼저 나오기 시작을 한다. 경쟁사의 본질은 학벌주의였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쪽팔리죠. 그리고 쪽팔린다는 것도, 그러니까 저도 의식적으로 학벌을 높은 데를 좋아하고 거기를 가야 되면은 약간 속물적인 거다. 그렇죠. 그런 의식이 저한테도 그렇죠. 있어서 약간 말하기 좀 껄끄러운 그런 그래요? 게 저는 그렇죠. 못 가서 그렇지 좋은 데 가고 싶었는데 그렇죠. 못 간 게 문제지. 대한민국에서 비교적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대학원을 넣은 저의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뭔가요? 학벌 콤플렉스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만일 내가 이 대학을 안 나오고 무슨 대학을 나왔으면 내 인생이 좀 더 나았을 텐데, 예를 들면 내가 연세대학교를 나왔으면 연대에서 안 잘렸을 텐데 그래서 학벌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실 수 이야기를 있는 하는 거군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 말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콤플렉스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재밌는 거는 그럼 학벌 콤플렉스를 없애겠다. 지난번 노무현 정권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모든 서울대학을 없애버리고 모든 국립대학을 단일화한다.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학벌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학벌의 문제라고 지적은 안 하고 국립대학을 단일화한다. 이렇게 우린 거예요. 그게 방금 말한 문 대통령의 대학 단일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문 대통령의 대학 단일화는 마치 서울대학교 이름 없애버리고 네. 국립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5대학 하는 그게 이제 불란서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학벌을 없애는 방향인가요, 그게? 그게 사실 학벌을 없앤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왜냐면 그걸 할 논리를 네.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적어도 경쟁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까 이제 저 학벌로 가지고 이야기하자. 학벌을 없애니까 이제 그러면 대학 이름은 싹 다 없애고 국립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하자. 그럼 일단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왜 안 이루어져요? 우리나라 네임밸류를 제일 중요시하는데 그렇죠. 나 1대학 나왔으면 1대학은 원래 서울대였던데 이렇게 사람들이 유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고대, 한양대 이거는 다 사립대학이에요. 사립대는 나도- 사립대는 그대로 둬요. 국립대만. 국립대, 각 국립대의 특성은 뭔지 알아요? 뭐예요? 각 지역의 거점 대학이에요. 그 말은 서울에는 서울대학, 부산에는 부산대학, 전남에는 전남대학, 광주에 있어야 되는데 광주대학이라 했는데 그때는 광주가 크지가 않았으니까 전남을 다 포함해서 전남대학이 되고 이 대구에는 경북대학 이런 식의 거점 국립대학이에요. 네. 자, 이 거점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지금 국립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아니라 네.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은 등록금 얼마나 내는지 알아요? 100만 원 미만일까요? 아니에요. 200만 원 내요. 꽤 내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꽤 내죠. 네. 등록금을 없애면은 더 저 경쟁이 심화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를 다 가려고? 자, 그랬을 때 네. 내가 부산에 사는
황모 학생이에요. 네. 내가 서울에 가서 살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한 달에? 150 이상 필요. 그렇죠. 한 달에 150 필요하죠. 네. 우리 아버지가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쟁이에요. 서울에서 사실 힘들죠. 빚내서 다니겠죠. 그렇죠. 네. 등록금 제외한 거니까 거기다. 그렇죠. 네.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부모님의 등골을 휘어지게 하는 상황에 먼저 처하게 되는지. 아, 서울대에 갈 역량이 있는 부산 학생은 부산대학에서 그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래도 서울대 갈 것 같은데요. 서울대 가려고 계속 입시 공부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황모 학생 같이 서울대로 온 경우도 있어요. 부모의 능력이 안 됐는데도 굳이 네. 그때는 부산대에서 네. 내가 서울대를 안 갈 정도의 혜택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저하고 비슷한 성적인 내 친구, 서울대 가서 심리학 공부하고 싶은 내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는 나중에 보니까 서울대 지원을 안 했어요. 왜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물었어요. 너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내가 등록금 낼 돈도 없고 등록금 내면서 서울에서 공부할 형편이 안 된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상대에서 네. 내 친구한테 4년 등록금 면제 라는 오퍼를 해준 거예요. 인재를 그렇게 모셔온 거네요. 그 당시 그랬어요. 근데 서울대 등록금이 없었으면은 서울대를 가서 막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갔죠. 그런데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학생은 등록금 2배 내지 3배의 생활비를 써야 그쵸. 되고 그게 필요한,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서울에서 생활한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등록금 국공립 대학 등록금을 없애면은 부산에 있는 학생이 서울로 안 가고 부산대에서 부산대 입학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입시 경쟁이 낮아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첫째,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떤 아이가 부산대를 다녀요. 네. 그럼 누가 너 공부 못해서 부산대 다니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학생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대학 등록금 안 받아서 여기 왔어. 네, 집 가까운 데서 그냥 대학 4년 동안 다니고 그리고 내가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뭐 멀리 서울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산대 그런 부산대 인재들이- 교수님도 서울대 교수님보다 더 훌륭하시고 또 더 훌륭한 교수님을 보려면 테드 거기 보면 다 훌륭한 교수님 강의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국공립 대학은 등록금이 다른 사립대보다 적으니까 사립대 2분의 1이에요. 네, 지역에서 살면은 지역 근처 거점 중심 대학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갈 때 부산대학교의 등록금이 20만 원이었어요. 연세대학교의 등록금은 100만 원이었어요. 5분의 1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등록금도 20만 원이었어요. 그럴 때 사립대를 간다면 그 당시에 거의 40년 전에 네. 사립대를 가면 집이 좀 사네 라고 생각을 했고 집안 형편이 힘들면 무조건 국립대를 가고 그게 안 되면 대학을 안 가는 게 맞다라는 게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지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중에서 사립대와 공립대를 다 합해가지고 대학을 가는 비율이 15%에서 20%밖에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꿈꾸는 비율인데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가지 네. 않나요? 지금은 거의 70~80%가 가죠. 고등학교 졸업하는 데서. 그럼 그때 교육이 오히려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경쟁은 경쟁이. 그때가 심했어요. 지금이 심해요. 지금이 심하죠. 회사에 들어가는데 지원자의 70~80%가 입사하는 회사하고 네. 10%만 입사하는 회사 어느 쪽이 경쟁이 심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네, 사실은 경쟁이 심한 거는 30년, 40년 전 우리 때가 경쟁이 더 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의 확률은 엄청 높아졌는데도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심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그분 그때 서울대 나왔대 이러면 그때 서울대는 쉽게 갔어. 개나 소나 갔대. 공부를 대학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만 갔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정확히 그 말이에요. 이
특정한 대학을 가거나 하는 게 10%의 사람만 가면 인구 집단에서 10%의 사람들이 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수 네. 특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 당시에는 대학을 가는 것 자체가 소수의 특권의 행위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숫자가 작았다는 의미지. 소수의 특권은 공부 좀 한다는 애들만 일단 대학을 썼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학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은 갔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걸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대학에 가서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냥 타이틀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네.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경쟁이 심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하철을 타는데 아침에 서울역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 광화문역까지 가야 되는 일이 없는데 오늘 우리 촛불 시위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광화문에 수백만 명이 모이게 되면 열차가 붐벼요, 안 붐벼요? 붐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본인들이 전혀 특별한 이유라고 정해놓고 많은 사람이 몰리면 그것이 실제 경쟁의 의미와 관계없이 마치 경쟁이 심하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경쟁률을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학벌로 포장된 대학을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대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그렇게 학벌로 가는 게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해놓고 다 많이 몰리긴 했지만 자, 그랬을 때 그거 자체도 부정할 필요 없어요. 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네.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앞으로는 경찰대학도 등록금 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그 대학 육사에 만일 등록금을 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육사를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왜요? 육사는 공짜로 대학을 간 다음에 어느 정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육사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짜로 대학을 간다라고 본인이 표현했죠. 네. 그래서 공짜로 대학 교육을 받는 건 그 자체가 이미 특권 계급에 속한다라는 걸 사회나 국가가 인정해줬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공짜로 대학을 간다는 거는 우수한 학생이라는 거를 증명받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재들이 그 대학으로 몰린다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방 거점 대학은 다 그렇게 되면 무리하지 말고 그 대학을 가라라는 이야기가 되고 사실은 우리 때 부산대학이나 국립대학이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의 등록금의 5분의 1일 때 부산대학교의 수준은 연세대학교나 고대 수준하고 거의 같았어요. Can you believe it? No. 네. 부산대학교 못 가는 애들이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어머. 근데 가장 많이 그런 박사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박이 그러니까 그런 등록금이 없어서 돈 때문에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 대학 졸업장이 취직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비싼 대학을 가는 거다. 자, 그랬을 때 더 또 우리가 확인할 때 그럼 부산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예를 들면 포항제철 또는 현대자동차 또는 SK 뭐 정유 이런 대기업 또는 삼성전자 들어가는 것과 연세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그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됐죠? 아, 이왕이면은 저렴하게 공부하고 똑같은 대기업 들어가는 게 더 좋겠네요. 근데 제가 알고 그 어떤 회사에서 그 큰 배를 만드는 그런 지역에서 울산이나 울산, 뭐 그런 네? 그런 데서 엔지니어를 뽑을 때 기본적으로 스카이가 아니면은 서류에서 거른다. 그거는 거기서 뭐 지금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40년 전 내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부산대학교 졸업생이나 연세대학교 졸업생이나 같은 수준으로 네. 취급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지금은 스카이 대학과 중경외시 서성한 다음에 지방에 있는 국립대 수준으로 취급이 되는 그런 이미 나래비가 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좋은 곳에 대기업이 취직하고 싶으면은
말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취직하고 싶은 사람만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을 가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집 주변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자영업이나 그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은 돈 안 내고 대학을 가겠네요. 자기 집 재밌는 근처에. 건요. 이게 이제 또 사람들이 가진 착각이에요. 아닌가요? 재밌는 게 언젠가 내가 구미에 있는 네. 큰 대기업 관련된 회사 공장에 특강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거기 공장장하고 임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기 어떤 부분이 가장 크냐고 그랬더니 이 대학 나온 젊은이들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 안 오려고 그런대. 본사에서 뽑아가지고 여기 딱 발령 나오면 1년도 안 돼서 다 회사 그만둔다는 거예요. 외지에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에 경북대나 부산대나 거기 놓은 학생들 뽑으시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학생들은 다 서울로 가려고 그런대. 왜? 본인이 잘난 학생일수록 여기에 남아있으면 자기가 낙오되고 창피했기 때문에 서울로 가려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학벌을 중시하는 그 마음처럼 내가 쪽팔리는 상황에 있는 거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거점 대학에서 등록금 없이 학교를 다니고 그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는 게 굉장히 힙하고 멋진 일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만들어주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가장 재밌는 게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박사를 미국의 미주리 대학이라는 데서 했어요. 네. 미주리 대학은 미국의 중부의 대학타운에 있는 주립대학이에요. 한국으로 치면은 어떤 경북대학이에요. 경북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걸 이제 랜드 유니버시티라고 보통 거점 대학, 주립대학들이 이제 미국에는 다 있는데 그 주립대 학생이 자기가 거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미국의 주립대학은 그 주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주의 주립대학은 비교적 그냥 웬만하면 가요. 네. 미국 애들. 학비도 싸다면서요.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 주민의 1년에 학비가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이 안 돼요. 3,000불. 그런데 외국인은 3만 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지역 좋네요. 주민에게 뭔가 메리트를 주는 거고. 그럼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바로 이제 이게 네. 바로 우리는 반대예요. 반대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이 작동하고 진짜 그 지역의 거점 지역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학이 운영이 되고 정부는 쉴 데 없이 돈만 계속 보면서 엉뚱한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금액에 관계없이 국공립대학을 등록금이 없는 상황으로 하는 순간 그 대학은 뭐 서울대하고 순식간에 같이 지지는 않지만은 국공립대학이라는 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떳떳하게 그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게 돼요. 그 자부심을 갖추는 첫 번째가 등록금인 거고 그렇죠. 거기에 뭐 지역 학생들에게 축하금을 준다거나 뭐 그거는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애 출산 장려금 준다고 해서 없는 애를 1명 2명 더 만들어요? 그런 일은 인간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이 너무 좋게 느껴지는데 너무 멀게 느껴지거든요. 왜 멀게 느껴져요? 일단 국립대학이 무료가 된다는 게 네.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안 해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죠. 노예 건성에서 그거를 누군가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줘야지만 내 운명이 달라질 거라는 목사님 생각과 자상하게.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누군가가 해주는 거는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이 문제는 내년부터 해결이 돼요. 근데요, 그 맥주집 그 최저임금 맥주집 관련해서 댓글에 무슨 우리나라가
그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명령해서 그렇게 다 되는 건 줄 아냐고. 그게 민주주의 국가하고 대통령이 그 명령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다 절차가 있고 뭐 법이 있고 그런 건데 왜 그걸 무시하시고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그렇게 하냐고 막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요. 정책이라는 게 그 네. 정치적인 목적을 현실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인 거고 네. 거기에 불법만 없으면은 사실은 결정권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이에요? 댓글에 아니라 그랬는데. 그 댓글 달는 시답되는 댓글 무슨 소린지 알지도 못하고 마치 배설하는 마음으로 댓글 다시는 분 이야기를 그렇게 믿고 내 말을 근데 그 댓글을 하는 분은요 전혀 몰라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뭐 쟤 잡아넣어 쟤 잘라 그런 지시를 하는 그 정도로 권력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로 재밌는 게 대통령이 이 국립대학교 등록금 안 받는 거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다음 학기부터 하세요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내년부터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산 지원을 하면은 다음 학기부터라도 할 수 있어요. 진짜요? ABB 예산 쓰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사립대를 국립대로 바꾸는 이런 건 당연히 사유재산 침해하는 거니까 안 되겠지만 국공립대라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다 할 할 수 수 있는 있어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립대를 그렇죠. 박원순 씨가 반값 등록금을 한 거잖아요. 아, 그것처럼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당연히죠.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가 그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40조, 50조를 땅에 파묻는 때 만든다고 한 나라인데 40조, 50조면 아마 1년에 10조만 있어도 이 국공립대 등록금 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줄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예요. 아, 잘 사는 나라네요. 이제 아시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을.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효과는요. 그 국공립대학을 가는 애들이 본인이 적어도 서울대학교에 준하는 대학을 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돼요. 그쵸.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거기로 어차피 몰릴 그렇죠. 테니까 서울대 수준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거는요. 서울대를 가거나 더 좋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고 재수하는 학생들 수가 반으로 줄 거예요. 재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부산대 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대 다닌다는 게 서울에 연세대 다닌다는 것만큼의 사회적 위치를 이렇게 뒷받침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정확히 그렇게 돼요. 이게 핵심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라서 등록금을 없애주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전 돈 플러스 뭔가 있어야 이 사회적 위치라는 게 그거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내가 40년 전에 부산대학교에 입학하는 건 지금 연고대를 입학하는 것보다 더 뿌듯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40년 전에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재수생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재수하느라고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과 에너지와 그 국가의 자산이 날아가는 거. 이제 이 연쇄적인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입시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국공립대학에 갈 거냐 사립대학 갈 거냐라는 그 문제만 결정하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립대학이죠. 왜요? 다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국공립대학 가려고 할 테니까 좋은 학생들이 안 가려고 할 테니까요. 수준이 낮아지겠죠. 왜 좋은 학생이 사립대 안 가요? 국립대 가면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연고대 다니는 애들은 등록금 안 내면 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로 갈까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조금 수준은 떨어지지만 집에 형편이 되면 네. 연대, 고대 갈 학생들이 있겠죠. 네, 쳐주겠죠. 사회에서 계속 연대가 해왔던 거.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러면 쟤들 돈 있으니까 우리 지금 등록금 500만 원 받는데 우리도 미국 사립대학처럼 5천만 원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도 가고 싶은 사람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사립대는 기분이 어떨까요?
째지죠. 째지죠. 그렇게 되면 사립대도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사립대가 나름대로 자생하는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특색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립대는 더 명문대우로 남을 거고 아이비리그 같은 그런 대학이 될 거고 살아남지 못하는 대학은 조용히 없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를 사립대 오너와 그 사립대 놓은 사람들은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겠죠. 아직은 원하지 않을 것 같아. 그 그림이 안 그려져서. 그거를 대부분의 사립대학교 오너와 교수와 총장들은 원하지 않고 지금처럼 교육부 돈을 받아서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부 관리는 본인들이 사립대가 자기 돈을 받고 싶은 대로 받게 되면 본인들이 할 일이 없었잖아요. 본인들의 존재 이유가 없거든요. 다 교육부가 문제네요. 그렇죠. 교육부가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립대가 지금 등록금 자율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입시제도 그럼 정할 때는 우리 지금 교육부에서 그렇죠. 정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입시제도는 각 대학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대학 자율 입시제도가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부산대도 가고 싶고 만약에 이지망으로 뭐 전남대도 가고 싶다 이럴 경우에 그럼 부산대 입시 전략과 전남대 입시 전략을 두 개를 다 맞춰서 국립대는 그냥 신청하면 정원에 맞춰서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입시 전략을 따로 필요 없어요. 아무나요? 그렇죠.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이수했고 뭐 의대는 인기가 좋으니까 뭐 1, 2등급 애들 지원하면 되는 거고 플리 씨는 무슨 과 나왔어요? 저 연극했는데요. 연극과는 뭐 거의 지적 수준에서 무시하지 마세요. 지적 수준에서 고차원을 여하니까 한 4등급까지 해주고 뭐 이제 이렇게 그것만 해주면 돼요. 독일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부산대를 공부 못해도 갈 수 있네요? 본인이 뭐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죠.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러면 각 대학이 정원이라는 그 개념도 없어지고 본인 그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숫자만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실제로 훨씬 더 쉽게 들어가는데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수능 등급 5등급 이하의 사람들은 국립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겠죠. 저 학력 수준이라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할만한데요? 대학 갈만한데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한 가지 더 이분이 박사님께 코멘트 부탁한 게 네. 학생들 수가 급격히 줄 것을 예상한다면은 이제 누가 뭐 이걸 해소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경쟁이 사라질 거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학을 갖는 상황이면 지금 있는 대학의 반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서 지금 대학의 반 정도가 없어지려면 최소한 앞으로 50년이 필요해요. 아직 한참 남아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도권이 가장 오래 남고 수도권 밑에 있는 대학들이 다 죽기 때문에 국공립, 사립을 가리지 않고 죽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되는 또 그 문제는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등록금 면제 이 조치가 이 나라를 살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조치예요. 벌써 그거를 우리보다 심하지 않은 일본은 그래서 대학 등록금을 일본이 면제를 해주겠다고 국가에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은 이미 사립대에는 상당히 폐교가 된 대학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대는 다 무료고 사립대를 다녀도 국립대만큼의 비용은 지원해준다라고. 그거는 이제 일본의 복지 시장인데 실제로 우리는 사립대는 일본보다 사실 더 심하게 개인 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사립대 지원하는 거 끊어버리고 각각 받고 싶은 만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 말씀하신 게 약간 지금까지 교육 문제 해법을 도출하는 사람들의 그 약간 정말 생각의 발상을 좀 바꿔서 말씀해 주셔서 전 지금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네, 이게 잘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잘못된 문제를 규정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온갖 삽질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쟁을 없애려면은 학벌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니까 학벌만큼의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입시 제도를 만들면은 그 입시 제도가 만들어진 국공립대학에 사람들이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사님 말씀 들었을 때 1등급은 의대를 가고 뭐 2등급은 부산대 뭐 심리학과를 가고 만약에 4등급은 부산대 연극학과를 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게 미니멈 리퀘어먼트 방식이에요. 그러면 모든 1등급 사람들이 다 의대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성이 있으니까요. 아니요. 선호도라는 거에서 네. 실제로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거는 그만한 지적인 사전 준비가 돼 있는 거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의대는 지금 지방대 저기 부산대 전남대 의대를 다 가려면 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서울에서 전교 1등 하지 않으면 네. 지방에 있는 의대도 못 가요. 왜? 이유는 의대를 들어가면 지방에 있는 의대를 들어가면 스카이대 들어간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를 간다고 생각할 만큼의 메리트만 주면은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학과별로 사람을 우리 학벌주의가 이제 학과주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심리학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경제학과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제학과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아무 차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경제학과 경제학과는 2등급이 가고 심리학과는 3등급이 간다라고 하면 심리학과 교수님도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규정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보통은 대개는 이제 이 의대 또는 우리가 자연 계열 또는 뭐 인문사회 계열 그랬을 때 뭐 부산대학은 경북대학보다 우리가 괜찮으니까 우리는 뭐 부산대 심리학과 올라오면 2등급 이상은 돼야지 지원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경북대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전자공학과는 1등급 아니면 안 받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자기들이 얼마나 자신 있느냐에 따라서 아, 이게 적어도 그냥 겉으로 권위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잖아요. 저 외부에 어디 기업에 가서 강의할 때는 시간당 200만 원 안 주면 강의 안 나가요 라고 이야기해요. 네. 근데 저한테 저희들이 돈이 없어가지고요 100만 원밖에 못 주는데요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연세대학교 교수한테 전화를 하세요. 아니 연세대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황상민 선생님 꼭 와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꼭 그렇게 원하시면 거기에 맞는 값을 지불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부산 가는데 저 돈이 없는데요 KTX 무궁화 값으로 가면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똑같은 그것이 교육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 때 저도 심리학을 공부하려면 2등급은 돼야 돼요 라고 어느 대학이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데 우리 학교 심리학과는 3등급도 되어 오세요. 떨이 전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거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부산대 심리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쨌든 그래도 정시랑 수시는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버려야죠. 그러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죠. 정시, 수시 그런 거조차도 필요 없고요. 등급만 딱 나오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정시만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 수시는 다 지금 왜곡된 이상한 틀에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그거에 뭐 공평하니 공평하지 않니 그거를 또 코스프레를 하려니까 정시, 수시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지. 둘레님 표정이 지금 본질하고는 너무 혼란스러워 보여요. 네. 학종이 생겨난 것도 다양한 역량을 가진 학생을 뽑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박사님 말씀대로 하면 국영수만 잘하면 결국 그 대학을 가냐 못 가냐가 결국 또 결정되는 지금 거죠. 본인이 세뇌당한 그 짓에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수용했는지를 그대로 본인은 잘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 그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 할 때
누구나 대학 갈 수 있고 자기 재주 한 가지만 있으면 대학 네, 갈 네.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런데 그게 뻥이고 실제로는 여전히 국영수를 잘해야지 대학을 간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더 사교육이 심해졌어요. 아, 예. 그리고 학종이 되면서부터 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대학을 간다고 또 뻥을 친 네.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학종을 하면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이 대학을 간대. 지금 학종이 다양한 재능을 가진 거예요. 다양한 자산을 가진 부모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해요. 다양한 자산이죠. 깜깜이 입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겉으로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사기성 광고 멘트냐, 실제 돌아가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냐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면 본인이 노예의 삶을 살면서 우리 주인님이 만들어주는 이 낙원과 같은 세상에서 저는 흰쌀밥과 고깃국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오늘 입시교육 문제를 다뤘는데 방송 들으신 분은 굉장히 많이 충격받으실 것 같아요. 왜요? 박사님이 이렇게 제안하신 대안이라는 게 기존에 생각했던 뭐 수능 점수를 어떻게 하고 뭐 평가를 어떻게 이런 거랑 완전 다른 차원에서 지금 대안 내셨잖아요. 이게 청와대 청원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이 생각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이 방송 듣는 분 청와대 청원해가지고 20만 되면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죠. 공사원 프로젝트로 한번 해볼까요?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상담 보내주신 이 내담자분도 여기에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고 네. 같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수백 가지를 찾아가지고 알려주셔도 좀 좋은 일일 것 같고요. 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마 또 피를 토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댓글 그런 방송은 분들- 예약이죠. 뭐. 네. 그럴 때 재밌는 게 이게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일어나냐. 아니 미국에서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서울대학을 없애려는 업무가 아니냐. 서울대학을 왜 없애. 서울에 있으면 서울대학이지. 서울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정말 아무튼.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셨는데요. 한번 청와대 청원 가야겠네요. 네. 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